아, 혹시 학원 추워, 지금? 지금 괜찮은 거 원진에서 나는 거 아니에요? 아, 아니요. 다 펴놨어요. 그래요? 최대한 높여놓고 학원 따뜻해지면 맞춰드릴게요. 더우면 말씀하세요. 내가 돌리면 이거 확 올리거든요. 너희가 존다 싶으면 다시 돌리고. 제목 갈게요. 도덕적 인격 형성을 위한 도덕적 정체성의 역할과 도덕적 교육적 주제, 도덕적 자아 모델의 개념과 구성 요소. 얘가 도덕적이지 않은가 보다. 도덕이라는 단어가 발음이 너무 힘들다. 이럴 때, 아니에요, 선생님. 굉장히 도덕적이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괜찮아요. 됐나요? 자, 1문단. 도덕 심리학의 중심축을 형성해온 콜버그의 인지 발달 이론에서는, 자, 뭐가 있냐? 도덕적 이해를 지식 구조, 즉, 인지 발달에 의한 것으로, 지식 구조는 인지 발달에 의한 것으로 보고요. 자, 도덕적 이해가 자동적으로 도덕적 행동을 이끌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도덕적 이해가 도덕적 행동을 보장할 수 있을까? 자,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다. 생각할 수 있다지. 그럴 수도 있지. 라는 것은, 뭐라고. 얘가 지금 생각하는 건 뭐야? 도덕적 이해가 도덕적 행동을 보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근데,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야, 지금. 맞지? 그 뒤에,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뒤에 나오지. 도덕적으로 옳은 행동인 줄 알면서 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 블라지는 콜버그의 이론에 의문을 제기했어요. Why? 어떤 사람은 도덕적 이해가 행동으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왜 그렇지 않은지 관심을 기울였어요. 블라지는요, 콜버그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블라지와 콜버그의 공통점, 도덕적 이해가 중요. 그런데 보았지만 나오죠, 보았지만. 콜버그와 달리 나오죠, 달리. 그러니까 콜버그의 차이점 그 뒤에 나오겠죠. 도덕적 이해가 자아 통합되는 과정을 거쳐야 도덕적 행동으로 이어진다. 요 과정에서 어떤 과정, 도덕적 이해가 자아 통합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아의 능동적 역할을 강조한다. 도덕적 행동을 이끌기 위해서 도덕적 자아 모델을 제시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문단으로 연결되도록 했다. 그래서 1문단 읽어보니까, 콜버그의 일지 발달 이론이 있고, 콜버그는 그러니까 도덕적 이해가 도덕적 행동을 이끈다. 그러니까 머리로 도덕을 이해하면 행동이 그걸 따라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닌 경우도 있는 거는 설명을 하지 못했어. 그런데 블라지가 그게 이상했던 거야. 아니, 블라지도 컬버그랑 똑같이 생각을 했어. 도덕적 행동이 도덕적 이해를 이끌어낸다고. 그런데 왜 아닌 사람도 있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 도덕적 이해가 자아와 통합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이게 체득이 되고 납득이 돼서 습관화되어야지 도덕적 행동으로 이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될 거라는 걸 예측해 볼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끊고, 블라지의 도덕적 자아 모델.
도덕적 자아 모델은 도덕적 이해로부터 도덕적 행동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초점을 맞춘 가정 중심 모델이다라는 거죠. 자, 요 내용 어디에 있었노? 했더니, 자, 요 부분, 여기 그대로 연결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sorry. 여기로 화살표하면 되고, 요 가정으로 화살표. 이 도덕적 이해가 자아 통합되는 과정과 도덕적 이해로부터 도덕적 행동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같은 말이죠. 초점을 맞췄다. 이 모델에서는 도덕적 행동에 이끈 데 있어서 자, 핵심은 자아다. 자아가 핵심이다. 기존 학자들이 자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개념적 정의에 관심을 두었다면 블라지는 전체로서의 자아를 능동적으로 구성한 방식으로 자아를 설명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 이 말은 무엇이냐? 자아가 무엇이냐? 블라즈가 생각하는 자아는 고정 불변의 상태가 아니라 구성 방식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 있는 것. 개인마다 다른 구성의 방식이 있다. 그래서 자아는 중심적인 것과 주변적인 것으로 위계가 정해진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간은 선천적 기질에 따라서 살아가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죠. 사람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부분은 그거야. 사람마다 중요하게 여기고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에 도덕적 행동이 다를 수 있다라는 맥락을 이야기하려고 했던 거야. 맞지? 그 사람마다 우선순위가 다르다는 말을 개인마다 다른 자아 구성 방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을 뿐이에요. 오케이? 자, 도덕적 행동의 핵심적 역할인 자아. 산문단 도덕적 자아 모델에서는 도덕적 이해가 도덕적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게 하는 심리적 요소로 자, 모델에서 심리적 요소를 따져보니까 첫 번째 도덕적 정체성, 두 번째 도덕적 책임감, 세 번째 자아 일관성을 강조합니다. 자, 자아 모델의 세 가지 핵심 구조다. 자, 도덕적 정체성은 그러면 무엇이냐? 도덕적 이해에 바탕을 두고 있어서 해야 할 행동의 방향을 일러주고요. 도덕적 책임감과 자아일관성은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추동력을 제공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끊고 3번 더. 도덕적 자아 모델의 핵심 구성 요소. 도덕적 자아 모델의 첫 번째 구성 요소인 도덕적 전체성은 도덕성을 자아의 중심에 두는 것, 즉 도덕성과 자아를 통합하는 것을 통해서 전체성이 형성되었다. 도덕성은 선악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을, 정체성은 본질적 자아를 의미합니다. 이때 도덕성이 자아의 중심이 된 정도, 즉, 도덕성이 자아의 중심이 된 정도가 즉이 있으면 는이죠. 도덕적 통합 정도죠. 사람마다 다르다. 근데 도덕적 통합은 끊임없이 주의를 위하는 부서지기 쉬운 것이기 때문에, 충동을 억제하려는 의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충동 억제 노력 필요죠. 플라지는 도덕성을 자기 중심에 두는 사람일수록 도덕적 이상에 부합하는 삶을 추구하고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러한 주장은 도덕적 이해가 도덕적 행동에 나타나기 위해서 도덕성을 자의 중심에 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고요. 도덕성을 자의 중심에 두려면 자, 도덕적 이해뿐 아니라 도덕적 사람이 되는 거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까지 끊고 도덕적 자아 모델의 첫 번째 구성 요소.
두 번째 구성 요소인 도덕적 책임감은요. 어떤 행동이 도덕적으로 옳은지에 대한 판단과 더불어 그런 행동을 할 도덕적 의무가 있다는 걸 깨달은 것. 도덕적 책임감은 도덕성이 자아와 통합된 결과로 나타내고요. 도덕적 책임감은 반드시 도덕적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는 스스로에 대한 욕구다. 얘들아, 근데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거는 이 반드시라는 말이 있으면 그 뒤에 거는 꼭 줄을 한번 그어 주셔야 돼요. 왜냐면, 한 번씩 스킬로 문제를 푸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항상 예외가 있고, 확정적인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다라는 말이 있으면 그건 틀린 거야 라고 스킬로 배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애매하게 다른 학원에서 스킬을 배우고 온 학생들은, 요렇게 본문을 제대로 보지 않고, 문제 먼저 보면서 제끼고 시작해서 틀린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근데 정확도를 높이려면 이런 식으로 본문을 보시면서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잘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을 체크를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반드시는 확실히 체크를 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저는 읽어주면 습관적으로 읽으면서 줄을 좀 많이 끊는 타입이거든요. 근데 이제 님들은 주요 단어만 줄을 끄신다던가 네모를 치신다던가 하시면서 한 번 읽으면서 저는 이거 한 번 읽고 난 다음에 바로 문제 풀어요. 다시 안 봐요, 사실. 근데 애매한 부분은 빠르게 찾아서, 그러니까 애매한 부분이 어디에 있었는지 그 부분만 찾아서 체크를 해요. 왜냐면 머릿속에 누구한테 정리해서 필기해주는 구조가 한 번 읽고 나면 그냥 들어가. 들어가서 문제 풀 동안은 그게 안 사라져. 하지만 물론 문제 풀고 나면 사라지지만 우리 외우는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자꾸 시험 쳐라 외워라 하지만은 누구한테 본문 다 주고 하잖아. 본문 보고 정리해라야 결국. 너희가 본문을 보고 필요한 정보를 얼마나 빨리 뽑아낼 수 있고 본문에 나와 있지 않은 정보를 얼마나 빠르게 유추해내고 추리해낼 수 있는가. 결국 이건 뭐야? 너희가 쌓여있는 경험과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끄집어내는 거야. 선생님, 제가요, 유튜브를 봤는데, 그거는 배경 지식 필요 없다던데요. 개소리야. 고1에게 요구하는, 그러니까 모의고사도 그렇고, 수능도 그래. 고1에게 요구하는 기본적인, 상식이라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너희가 당연히 알 만한 기본적인 상식을 기초로 해서 비문학이든 문학이든 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상식 수준이 5등급 수준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배경 지식이 필요 없다는 말이 나오는 거지. 그 5등급 수준의 배경 지식도 나오지 않는다면 5등급이 뭐야? 중간이잖아. 중간 수준의 배경 지식도 없다면 못 풀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배경 지식은 있어야 된다고 제가 자꾸 이야기하는 게 정말 기본은 해야 된다. 그 기본 어디서 했다? 중학교 때 했다. 적어도 누구 머릿속에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은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 왜? 그것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성적을 내기 위해서의 지식이 아니라 무엇을 위한 지식이다? 인생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이다. 는 겁니다. 외부의 기대나 요구에 의해서 부여되는 것이 아니다. Sorry. 자, 또 잔소리를. 자아가 스스로에게 요구하는 엄중한 의미에서 생기는 것이다. 여기까지 끊고. 자, 도덕적 자아 모델의 두 번째 구성 요소만 적을게요. 두 번째 구성 요소. 자, 세 번째 구성 요소인 자아일관성은 자신의 자아의식과 일치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인간의 경향성. 블라지에 의하면 자아일관성은 본능적인 경향성이나 충족 욕구에 의한 것이 아니고 도덕적 이상과 일치된 행동을 하려는 자아일관성은 도덕적 전체성에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 계속 도덕적 전체성 이야기하고 있죠. 도덕적 책임감으로부터 도덕적 행동을 전하는 자아의 일관성이 뒷받침이 된다. 자신의 판단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 것이 자아의 분열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자아는 선, 정의,
공평 같은 도덕적 본질을 자아의 중심에 둘 때 도덕적 정체성과 일치된 행동을 하고자 하는 자아의 일관성이 도덕적 행동을 이끄는 추동력이 됩니다. 다시 끊고 도덕적 자아 모델의 세 번째 구조. 됐나요? 네. 얘기를 좀 해볼게요. 다 썼어요. 제가 사러 갈 시간이 없어요. 네, 그거 쓰시면 돼요. 또 뻗어가지고 잘 안 되네요. 노트는 호분 날 뻔네요. 아, 제가 카메라 각도를 희한하게 조정해서 근데 어차피 애들 내 얼굴 안 봐. 내가 정말 진심으로 깨달았어. 내가 판사를 하고 있어도 내 얼굴 안 보. 소리만 들어. 근데 내가 학생이라도 내 얼굴 안 볼 것 같아. 선생님 얼굴만 쳐다보고 있으면 더 어지러울 것 같아. 자, 일단 1문단에서 콜버그의 인지 발달 이론 이야기하죠. 도덕적 이해는 인지의 발달로 있는 것이다. 아우, 이 자꾸 내 의도와 상관없이 마음대로 막 움직인다. 이 인지의 발달에 의한 것, 인지가 발달해서 형성된 게 바로 뭐다? 지식 구조다. 그러니까 도덕적 이해는 지식 구조에 의한 것이다. 그래서 도덕적 이해가 자동적으로 도덕적 행동을 이끌 것이다. 콜버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덕적 이해가 도덕적 행동을 보장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되죠. 그렇죠. 흠직이네, 정말. 자, 그러니까 이 콜버그의 인지 이론에 의하면, 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도덕적 이해는 도덕적 행동을 이끌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그러니까 그 결론에 따르면 도덕적 이해가 도덕적 행동을 보장한다는 말이 되는 거지. 그런데 진짜 도덕적 이해가 도덕적 행동을 보장하니?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어. 그래서, 아닌 경우도 있어. 그래서 블라지가 의문 제기하죠. 자, 블라지는, 공통점, 콜버그와 공통적으로 도덕적 이해가 중요하다.
차이점. 도덕적 이해는 중요하지만 도덕적 이해만으로 도덕적 행동이 이어지는 건 아니다. 요거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는 거지. 요 부분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했어. 자, 어떻게 도덕적 이해가 자아와 통합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죠. 도덕적 행동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콜보그는요, 도덕적 이해가 자연스럽게 도덕적 행동으로 나왔지만, 맞지? 블라지는 중간에 뭐가 하나 들어가, 자아와 통합되는 과정이 한번 들어갔다가 도덕적 행동을 본다는 거죠. 어, 이 차이가 있다는 거 캐치 한번 해봐 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 자아와 통합되는 과정에서, 자, 뭐를 가지고 나와 자의 능동적 역할을 강조합니다. 이 문단 가볼게요. 그래서 누가 블라지는 뭐를 체크해 도덕적 자아 모델을 제시하죠. 블라지의 도덕적 자아 모델은 도덕적 이해로부터 도덕적 행동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 자, 여기서, 도덕적 행동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의 핵심을 자아가 핵심이다라고 이야기해줘. 자, 요거 어디에서 이야기했지? 여기서 자아의 능동적 역할을 강조한다라고 1문단에서 이야기했고, 2문단 초반에 자아가 핵심이다라는 똑같은 말을 한 번 더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존 학자들이 자아에 대해서 개념적 정의를 했다면, 블라지는 자아를 블라지는 자아를요, 뭐라고? 능동적 구성 방식으로 설명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아가 뭐냐가 아니라, 자아가 뭘로 이루어져 있지? 뭐가 더 중요하지? 뭐, 그거 할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결국, 자아는 뭐냐면, 고정불변의 상태가 아니고, 그러니까 계속 변한다는 소리죠. 구성 방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자, 이 구성 방식은 개인마다 다르다.
음. 중심적인 것, 그리고 주변적인 것으로 나눈다. 음, 위계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아의 구성 방식은 중심적인 것과 주변적인 게 있다는 말은 무엇이냐?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중심이 되어서 자아를 구성한다는 말과 같은 거죠, 사실. 내가, 일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선생님은 워커홀릭으로 보이긴 하죠. 그다음에, 님들은 지금 공부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공부 중심으로 세상이 흘러가고 있고요. 그죠? 어, 뭐, 가족 중심으로 흘러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그죠? 사람마다 다 다를 거 아닙니다.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예요? 자, 얘는 이런 자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인간은 수동적 존재가 아니다. 그러니까 선천적 기질에 따라서 살아간다. 그러니까 타고난 거에 따라서 그냥 평생을 살아가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태어나서 자신의 취향과 관심에 따라서 계속 바뀌는 변화하는 그런 능동적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그래서 선문단. 자, 그래서 도덕적 자아 모델의 핵심 구성 이야기합니다. 이제부터. 구성 요소 세 가지. 첫 번째, 도덕 정체성. 도덕적 정체성. 도덕적 정체성은 도덕적 이해에 바탕을 둬서 해야 할 행동의 방향을 알려준다. 자, 우리 도덕적 정체성에서 꼭 알아야 되는 건 행동 방향 제시죠. 야는 행동의 방향을 제시해준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도덕적 책임감. 그리고, 자아 일관성. 자, 요거 두 개는, 행동 방향 제시는 도덕적 정체성이 했으며, 이 방향으로, 자, 나아갈 수 있는 추동력을 제공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죠. 자, 3번. 3문단 도덕적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구성요소 1이란 뜻이지. 도덕적 정체성은 첫 번째, 도덕을 자아의 중심에 둔다.
자, 이거 무슨 말이야? 자, 도덕성과 자아를 통합하는. 자, 이를 통해서 뭐가 된다? 자, 자아 전체성이 형성되는 거죠. 전체성. 자, 우리가 여기서 체크해야 될 거. 자, 그러면 도덕성은 무엇이냐? 자, 도덕성은 선악에 대한 보편적 인식. 정체성은 무엇이냐? 본질적 차. 도덕성이 자의 중심이 되는 정도를 우리가 같은 말로 음, 도덕적 통합 정도라고 하고요. 이 도덕적 통합이라는 것은 자, 부서지기 쉬운 것. 그래서 주의를 요망하죠. 쿠다스 같은 거죠. 정말 가방에 그냥 때려 넣으면 안 되죠. 자, 그다음에 어, 음, 도덕적 통합은 그랬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끊임없이 뭐가 필요하다?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고요. 왜 계속 어두워지지, 화면이? 기분 탓인가? 됐을까요? 자, 그다음에 음, 어, 이 노력은 본능적 충동 억제를 이야기하고요. 자, 그래서 도덕성을 자아의 중심에 두는 도덕적 이상에 부합하는 삶 추구하죠. 그러다 보니까 도덕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행동한다. 자, 결국 결과적으로는 이 말이 한 번 더 나오죠. 도덕적 이해가 도덕적 행동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도덕을 자아 중심에 두어야 한다. 맞지? 자, 이 도덕을 자아 중심에 두는 거 바로 도덕적 이해가 도덕적 행동으로 나타나기 위한 선행 조건이죠.
그래서 도덕적 이해를 그러니까 도덕을 자아 중심에 두는 것을 하려면, 자, 도덕성을 자아 중심에 두려면, 자, 도덕적 이해 플러스 도덕적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도 있어야 된다. 가르쳐 줄게요. 자, 2번 도덕적 책임감. 도덕적 책임감은 도덕적으로 옳은지에 대한 판단. 음, 도덕적 의무가 있다고 깨닫는 것. 자, 우리 위에 사문단에서 이야기했던 도덕성이 자아 통합된 것의 결과로 도덕적 책임감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왜 또 안 지워지는 거? 반드시 도덕 반드시 도덕적 행동으로 나타내야 하는 스스로에 대한 욕구. 음, 음, 그러니까 도덕적 행동에 대한 여기서 포인트는 스스로죠, 스스로. 그러니까 외부 기대, 요구로 부합되는 것이 아니다. 이제 패드 진짜, 씨. 요를 쓰는데 유가 쓰이는 건 뭐냐고 도대체. 스스로에 대한 엄중한 의무. 요게 책임감이죠. 다 적었나요? 쓰십시오. 윤문단. 자아일관. 자아일관성은, 어, 자아의식과 일치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인간의 경향성. 그러니까 자아일관성 자신 자아의식 일치해서 살아가고자 한다 그랬지. 이 자신의 자아의식이 언제 형성됐어?
사문단에서 형성이 됐지. 사문단 맞나? 아, 사문단. 자, 그래서 첫 번째 구성 요소로 사문단에서 도덕적 정체성이 형성됐지. 그지? 그리고 자신의 자아의식이 도덕적 정체성으로 형성이 됐으면 이제 그 뒤에 도덕적 책임감이 형성되고요. 이 도덕적 뭐야, 저기, 뭐시 그거 갑자기 말이 또 안 나와. 도덕적 정체성에 따른 도덕적 책임감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정해지는 경향성이 생겨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1, 2, 3의 순서대로 흘러가야 3이 나오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일관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어떤 모습. 그러니까 자신의 자아의식이 도덕적 정체성이 잘못 형성돼 버리면은 아예 다르게 살아가게 되겠지. 그런 맥락입니다. 근데 이제 뭐 이런 질문이 나오면 이제 우리가 또 그 생각을 하지. 도덕이란 무엇인가? 아, 물론 도덕이란 무엇인가를 다루는 질문도 나옵니다. 끝이죠. 자, 그래서 본능적 경향성, 자기 충족 욕구 이런 거 아니다. X. 자기 충족 욕구 X. 자, 도덕적 정체성에서 나온다. 그러고 도덕적 책임감을 느끼고 그로 인해서 행동으로 나온다 그랬죠. 자, 일관성을 거쳐서 아니다. 행동을 적고 이 과정에서의 이 방향을 우리가 자아 일관성으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조금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덕적 전체성, 도덕적 책임과 그로 인한 행동까지 나왔을 때 그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자일관성이다. 또 생각을 해주시는 게 맞겠죠? 자,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신의 판단에 의한 판단과 행동이 다른 것은 자아의 분열이기 때문에 우리가 버틸 수 없다 이거야. 정신분열, 다중이. 맞지? 그러니까 이 판단의 기준을 자, 도덕적 범주로 두고 이를 자아 중심에 두면 도덕적 범주를 자아 중심에 두는 게 뭐였어? 도덕적 정체성 형성 방법이었죠. 이렇게 두었을 때, 자아 일관성은 무엇이 된다? 어, 행동을 이끄는 추동력이 된다. 이렇게 되죠. 자, 왜 우리는 일치된 행동을 하고 싶어?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국어 끝냈고요.